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오늘은 기존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음성이 정말 별로여갖고 보기가 싫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더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는 누구인가 라는 1편, 2편으로 나눠서 올렸었죠.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가상화폐는 무엇인가 2탄을 올렸었는데 그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약간 대장주 같은 격인데 그게 정말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보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보기 전에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죠? 영상 없이 보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올렸었고 실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혼자 만들었는지 그룹이 만들었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었어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진 인물들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비트코인 세계 최초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면서 창시자다. 사토시가 2009년 초 책으로 시작한 이후로 그의 지갑에서는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갑을 빠져나간 적이 없다. 아르헨티나 암호 전문가인 세르지오 디미언 러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약 98만 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자들을 추려봤었어요. 후보자들은 이렇게 있었고 후보자들이 꽤 많죠. 가려지죠. 이렇게 해서 보이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2명의 후보자가 있었고 지금 파란색으로 박스 친 사람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이 박스 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짠! 존 메가피라는 아저씨인데 이 할아버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인가 그럴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제가 알기로 죽었던 거로 제가 요 조사를 하고 나서 죽었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 맞네. 이 존 메가피 아저씨가 이제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몇 주 안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못되게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마약도 많이 하고. 근데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이제 맡은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자기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왕년에 좀 날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페인에 이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조사했었을 때 당시로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왕년에 날렸던 할아버지인데 현재는 스페인에 있는 교도소에 있었고 진짜 1000억을 벌었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자체적으로 능력이 좋아요. 엄청 문란하고 여기저기 안 끼는 곳이 없었어요. 이제 마약도 하고 그랬던데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는 걸 안 순간 이 가상화폐파에 뛰어든 거죠. 그리고 자신은 보안 전문가다. 그리고 실제로 보안 전문가로서 1000억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가상화폐 판에는 머스크 빅리라고 있어요. 머스크가 딱 말하면은 올라가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메가피 신드롬이라고 이 아저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올라가는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 조작 혐의로 미국 검사가 막 기다리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까지 봤죠. anyway, 이 아저씨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개인이 비트코인을 설계한 게 아니고 5년간 11명이 팀으로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해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사토시를 알 수 있는 단서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 비트코인 백서를 읽으면 먼저 필자가 영국인임을 완전히 드러낸다. 사용하는 영어가 영국식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둘, 마침표 뒤에 공간을 2개 치는 사람은 인구의 5%뿐이다. 모든 문장의 마침표 뒤에 2개의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문서의 형식은 그가 전문적으로 발표한 문서와 같았다. 근데 이 스페이스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쳐서 모든 직원한테 다 문장의 띄어쓰기를 다르게 해서 스파이 한번 잡은 적이 있었죠. 왜 계속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날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200달러짜리 저작권 프로그램을 사서 백서를 소유하고 조사하면 되는데 99%의 확률로 사토시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메가피는 과거 사토시 신상을 공개할 생각이었는데 본인과 통화한 뒤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잘못된다면 억울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려서 혹시 그를 죽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입으로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는 메가피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알고 싶으면 스스로 알아서 알아보면 돼. 간단해. 라며 입을 닫는 스킬을 했는데 왜 스페인 감옥에 있고 미국 감옥 30년 자유이용권 쿠폰을 주려고 미국 검사가 기다리는지 알 것도 같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제 자기는 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첫 번째 후보자는 짜잔! 첫 번째 후보자입니다. 이름과 잘 어울리는 도리안 나카모토예요. 선정된 이유, 이름과 어울리는 마스크,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인 배경. 세 번째로 실제 사토시가 이름이었는데 개명했습니다. 진짜 사토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후보자로 남는 거죠. 다음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후보자는 1956년 출생 미국의 개발자인 할핀이에요. 2014년 루게릭병으로 58세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비트코인 초기 사용자 겸 채굴자입니다. 최초로 채굴했다는 거예요.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최초의 비트코인도 전송받았습니다.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저는 사토시가 아니에요. 저는 사토시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PGP 회사의 개발자로서 필 짐머만 다음으로 고용된 두 번째 개발자입니다. 사이버펑크라는 데에서 이제 말을 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말했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생활의 상실, 컴퓨터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더 많은 중앙 집권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차움은 정부와 기업이 아닌 개인의 손에 권력을 쥐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컴퓨터는 사람들을 통제하기보다는 해방시키고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 비트코인 포럼에 2014년 마지막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면서 2014년도에 이렇게 비싼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글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음 세 번째 후보자 일론 머스크예요. 너무나 유명하죠. 2021년 4월 포브스 기준 세계 3위의 억만장자, 스페이스 X의 설립자, 테슬라의 창업주, 페이팔의 창업자, 성공한 젊은 억만장자 등 그의 수식어는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으로 배웠고 12살 때는 게임을 동생과 함께 만들고 이를 게임 잡지 $500 정도에 판매를 했는데 그게 144만 원 정도라고 해요. 남아공 시절 몸이 허약한데 독특해서 주변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했고 의식을 잃을 때도 맞았다고 합니다. 이때 호흡 재건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그의 인생 스토리는 성공 신화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중이에요. $1 프로젝트라고 해서 본인을 실험 대상으로 먹는데 하루 $1만 쓰는 거예요. 거기에 냉동 핫도그하고 오렌지로 한 달을 버티는 건데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창업한 거고 그래서 페이팔을 만들었습니다. 페이팔, 스페이스 X 등을 창업함으로써 계속 성공 가동을 달리죠. 근데 스페이스 X 펠컨 1차에서 3차 여기 보시죠. 1차에서 3차 발사를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할 뻔해요. 막대한 재정난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테슬라로 투자금 성공 유치를 하고 또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스페이스 X 펠컨 4차 발사 성공으로 기적적으로 폭발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1만 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지구 조개다송에 배치해서 지구 전체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스타링크 프로젝트예요. 지구가 자전할 때 천문학자가 이렇게 망원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보여서 보고 싶은 별을 못 본다고 합니다.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죠. 2020년 1월 테슬라의 주가가 2배 넘게 폭등을 했고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천슬라다 할 때 그 테슬라가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머스크는 트윗을 날려서 비트코인 시세가 폭등했죠. 머스크는 쇼맨십도 화려한데요. 도지코인도 좋아하고 도지코인을 아들이 채굴하게 2천만 원 정도 선물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덕후 기질도 있어서 사토시가 일론 머스크 아니냐 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네 번째 후보자입니다. 크레이그 스티븐이에요. 핫와이어 설립자, 엔체인 수석 연구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업가. 제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하자면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한다, 하드포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지한이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포크했는데 거기서 이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누가 이기냐 싸우다가 비트코인 캐시가 폭락합니다. 그래서 하드포크에서 나온 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에요. BSV.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번 이렇게 싸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 계열 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ABC. 지금 이 캐시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드포크 본인들은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제외하고 제가 했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말을 해볼게요. 그때 대법원에서 법정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2003년 사임한 회사의 고객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28일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요. 이 형은 250시간의 봉사를 조건으로 유예해 줬는데 결정에 항소를 해서 이제 판결이 유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를 했죠. 이제 본인이 내가 사토시다 라고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셀프로 제가 사토시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공개적으로 사기치지 마 라고 트윗했던 사람이에요. 사토시라고 어필해서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은행인 데오나리스 뱅크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어요. 호주 국세청의 규제 문제에 직면하여 실패했지만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람이 바다! 라고 해서요. 근데 처음 전송한 장소는 캘리포니아였고 그 당시 그는 호주에 거주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냄새가 나죠? 모든 게 사기인 게 밝혀졌고 자신이 사토시라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사토시가 그린 비트코인의 미래는 비트코인 캐시라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 진영하고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최악의 사기꾼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네, 다음은 5번째 후보자예요. 닉 사보, 미국 컴퓨터공학과 석사, 로스쿨, 컴퓨터 과학자, 법률학자, 암호학자 다 천재들이죠.
1996년 발표한 논문에서 스마트 계약의 개념을 언급한 인물이에요. 그 당시 언젠가는 네트워크 확장이 일어나서 중개인이 필요 없는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스마트 계약은 암호화폐와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요 기능이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문구와 개념은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 사이의 전자상거래 프로토콜 설계의 계약법 및 관행에 고급 발전된 관행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사부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1998년 비트골드라고 부르는 분산형 디지털 통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설계했고요. 비트골드는 위조할 수 없을 정도로 희소한 비트 활용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보가 상정한 비트골드는 온라인으로 생성할 수 있고 거래를 위해 제3자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골드는 분산형 디지털 통화와 컴퓨팅 파워를 저장 가능한 가치로 변화하는 방법을 이론화한 거죠. 실제 비트골드가 구현된 적은 없지만 이로 인해서 닉 사보 는 비트코인 아키텍처의 선도자로 불린다 라는 말이에요. 그는 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과 금을 채굴하는 어려움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만약 퍼즐을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그 솔루션의 문제를 푼 누군가에게 대가로 디지털 화폐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하죠. 비트골드는 다음 문제 일부가 되는 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를 사용했다. 이제 사보가 설명한 주요 단계는 이제 총 7단계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전 문자열이라고 하는 비트 공개 문자열을 작성한다. 2단계, 앨리스는 벤치마크 함수를 사용하여 도전 문자열로부터 작업 증명 문자열을 생성한다. 3단계, 작업 증명은 안전하게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다. 이것은 특정한 타임스탬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다른 타임스탬프 서비스와 함께 분산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뭔가 블록체인 같죠? 4단계, 앨리스는 도전 문자열과 타임스탬프가 찍힌 작업 증명 문자열을 비트골드에 대한 분산 특성 제목 레지스트에 추가한다. 여기서도 레지스트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단일 서버는 존재하지 않는다. 5단계, 마지막으로 만든 비트골드의 문자열은 그 다음에 생성될 비트골드의 문자열을 위해 도전 문자열을 제공한다. 6단계, 앨리스가 특정 비트골드의 문자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밥이 비트골드 제목 레지스트리에서 위조 불가능한 제목의 체인을 검사한다. 7단계, 비트골드 문자열의 값을 분석하기 위해 밥은 도전 문자열과 작업 문자열을 증명하고 타임스탬프를 확인하고 검증한다. 요약을 하면 도전 문자열이든 증명 문자열이든 도전을 해서 작업 문자열을 증명하고 타임스탬프를 확인한 다음에 보상으로 골드를 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에서 채굴을 해서 문자를 풀면 채굴을 한 다음에 보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받는 거죠. 블록체인이 블록마다 체인이 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자를 풀었을 때, 채굴했을 때 이제 보상으로 코인을 주는 거잖아요. 채굴을 한다고 하죠. 채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요. 문제를 풀었을 때 보상으로 주는 게 코인이다. 근데 코인을 받았더니 그 코인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들끼리 막 계속 검사를 해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이런 개념이죠. 닉 사보하고 사토시가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닉 사보는 프리스비에게 당신이 나를 사토시라고 오해한 것 같지만 나는 그것이 익숙하다 하면서 이제 주장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6번째 후보자예요. 제임스 칸입니다. 개명전의 본명 빌랄 칼리드, 파키스탄 출신으로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나 사토시 비트코인 분실 뒤 쪽팔려서 잠적했지만 책임을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실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많지만 두 가지 단서 중에 아까 영국식 영어를 사용했다고 했죠. 자신의 모국어가 영국어가 아니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습관은 비트코인 백서 작성할 때도 반영돼서 주변의 영국인들에게 교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자화폐 업계 종사자 대부분은 서구 출신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영어 탓에 신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 지금의 50대는 타자기를 쓰던 습관 탓에 두 칸 띄어쓰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제 본인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 위해서 이 같은 습관을 차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칸은 2009년 원격 컴퓨터하고 자신의 노트북으로 비트코인 98만 개를 채굴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칸이 자신이 당시 신분 노출을 꺼려한 탓에 원격 컴퓨터에서 작업이 끝나면 안전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파일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형 후지츠 라이프북
노트북과 신형 에이서 어스파이어 노트북 두 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구형 노트북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파일을 삭제해서 에이서 노트북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 형태였다고 하네요. 후지츠 노트북이 너무 오래돼서 블록체인에 장애를 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파일은 에이서로 옮긴 상태였고 2010년 10월에 비트코인 톡에 올린 익명 게시물을 통한 나의 실수를 언급했다. 다만 칸은 내가 비트코인을 떠난 이유가 바로 내가 돌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비트코인을 떠난 이유가 바로 내가 돌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비트코인을 더 낮게 만들려 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사토시라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코인을 옮기려 하지도 않는다. 내가 잃어버린 비트코인 0.0001개라도 옮길 수 있다면 그를 나의 스승이라고 구루라고 부르겠다. 2011년 칸은 NHS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를 고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사에 출석하면서 각종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등 필요한 일을 돕는 일도 했는데 이후 칸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메일 계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2년 어느 시기부터는 로그인도 되지 않았고 암호를 잊은 건지 해킹을 당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마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때 이제 본인이 여기 후지츠, 여기 에이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사진을 올렸었고 말을 했는데 결국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왜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모르고 제대로 접속도 못하냐 이거죠. 그렇게 다른 데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찰리 리라고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있어요. 찰리 리는 이제 지금 현재는 라이트코인 한 개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라이트코인을 비트코인의 4배 정도로 이제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고 본인은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야 거버넌스가 확보가 되거든요. 중앙 통치가 아니고 재단에서 통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라이트코인을 많이 쓰게끔 다 풀어버린 거예요. 시장에. 찰리 리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진짜 존경하는 나머지 지금까지 제가 방금 말했던 후보자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 왜냐? 만약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98만 개 비트코인을 분실했던 내용이 있을 거고 만약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수학과 암호화를 바탕으로 한 오픈소스, 분산형, 신뢰 없이 검열 가능한 화폐를 세상에 가져왔기 때문에 진짜 사토시가 자신을 밝히고 싶다면 그는 제네시스 키를 통해서 메시지에 서명할 거다. 그 외에는 모든 방법은 사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죠? 제네시스 키를 통한 증명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은 없었고 분실에 대한 과정만 있을 뿐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사람 중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피니가 사토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피니든 닉사보든 본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 수. 그리고 뭐 크레이그, 라이트나 방금 말했던 누구야? 제임스 칸이 아니고 칼리드죠. 빌랄 칼리드. 이 사람은 본인이 사토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너무 빈약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는 한 명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룹 아닐까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 누구인가라고 하는 일부를 맞춰보고요. 다음에는 다음 후보자로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보다 훨씬 듣기 쉬웠었죠.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깔끔하게 소리를 입혀가지고 기존에 그지 같은 거 다시 교체 좀 해라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